안녕하세요. 지라이트 작가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내추럴 젠픽 DIY 키트를 이용해서 팔찌랑 목걸이, 원석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12가지 재료를 받으셨잖아요. 아마 비닐봉지에 싸져 있을 텐데 그 비닐봉지에 싸져 있는 재료를 이 작고 예쁜 아크릴 박스에 다 먼저 담아주시면 만드는데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인쇄물에 쓰여진 부자재들을 하나씩 실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나일론 줄이 한 묶음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목걸이든 팔찌든. 그쵸. 그리고 올챙이 캡이 있는데요. 올챙이 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부자재예요. 그쵸.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누름볼이 있죠. 누름볼은 이렇게 작게 생긴 노란색 볼이에요. 아마 서지컬 스틸 옵션을 추가하신 분들은 훨씬 더 큰 누름볼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누름볼을 영상에서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재료는 여기 있는 오링입니다. 오링은 그 이름처럼 동그랗게 생긴 링인데요. 약간 여기 혹시 손톱 끝에 틈 보이실까요? 네, 작은 틈이 나 있는 동그란 링이고요. 그리고 길이 조절 체인과 잠금 장치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바로 잠금 장치입니다. 이제 랍스타라는 부자재인데 이렇게 열고 닫아서 팔찌와 목걸이를 잠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길이 조절 체인입니다. 이제 5cm 정도 되는데 이 5cm 정도 되는 길이 조절 체인을 사용해서 팔찌나 목걸이를 조금 더 길게 혹은 짧게도 착용 가능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들려는 원석 목걸이와 팔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제품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제품을 보시면 꼭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디자인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재료를 꿰는 그런 형태의 목걸이와 팔찌,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는요 팔찌와 목걸이를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팔찌 옵션을 선택하셨든 목걸이 옵션을 선택하셨든 둘 다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일론 줄이 있을 거예요. 나일론 줄이 있는데 우리는 나일론 줄을 두 줄로 엮어서 이 두 줄에 재료를 꿰서 두 줄에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나일론 줄을 손목에 이렇게 툭 대고 내 손목의 굵기가 뭐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보다 조금 더 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여유 있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만큼 두 줄을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물론 줄자가 저처럼 공방에 있는 줄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줄자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줄자가 없다,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일단 한 줄로 고객님의 손목 길이를 재시고 그만큼 두 줄을 겹쳐서 내가 잘라야 될 나일론 길이를 재시는 거예요. 저는 이만큼을 사용할 겁니다. 두 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집에 있는 무엇이든 어떤 가위를 쓰셔도 좋습니다. 나일론 줄을 내가 쓸 만큼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두 줄로 겹칠 나일론 줄이 준비가 됐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우리 아까 봤던 이렇게 생긴 누름볼이 있었죠. 누름볼 하나를 집어서 이 나일론 줄 한 줄에다가 꿰주세요. 꿰볼게요. 이렇게 꿰시는 거죠. 그리고 나일론 줄에 딱 중앙에 위치시켜주세요. 저처럼. 자, 나일론 줄 중앙에 위치시켰나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올챙이 캡을 잡고요. 그 올챙이 캡에 여러 가지 구멍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밑에도 구멍이 있고 이 끝에도 구멍이 있죠? 이 끝구멍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구멍으로 이 두 줄을 통과시킬 건데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두 줄을 이렇게 뭉쳐서 잘 잡아주시고 올챙이 캡을 이 두 줄에 넣어야 되니까 잘 모아야겠죠. 그 다음에 올챙이 캡 방향을 이게 입이라고 생각하면 입이 벌어진 방향이 나일론 줄로 향하게 이렇게 여기 있는 작은 구멍으로 나일론 줄 두 줄을 통과시켜 줄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 이렇게 당기시면 누름볼이 올챙이 캡 안에 들어가서 올챙이 캡이 딱 누름볼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고정시켜주는 모양이 되는 거죠. 네, 잘. 이 상태에서 추가 옵션으로 키트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을 텐데 이렇게 생긴 평집게를 2개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집에 이 평집게 말고 뭐 벤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평집게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줄 거냐면 이 올챙이 캡 입이 벌려져 있잖아요. 이 벌려져 있는 부분을 오므려 줄 거예요. 마치 꽃봉오리가 열려 있는데 꽃봉오리를 오므려서 닫아주듯이 이 누름볼 안에 있는 누름볼을 감싸면서 닫아줄 건데, 일단 평집게를 잡는 방법은 이 빨간색 부분 끝까지 검지하고 중지를 이렇게 넣어서 손으로 감싼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쫙 이렇게 왼손으로는 올챙이 캡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조금씩 올챙이 캡을 오므려줍니다. 언제까지 오므려 주시냐면 옆에서 봤을 때 올챙이 캡이 완전히 닫혀지게끔,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손이 흔들리죠? 그만큼 제 손이 흔들릴 만큼 엄청 세게 닫아야 올챙이 캡이 옆으로 봤을 때 올챙이 모양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올챙이 모양이죠. 그래서 올챙이 캡이거든요. 이렇게 한쪽을 막아줘야 우리가 반대편으로 재료를 꿰을 때 밖으로 빠지지 않겠죠. 목걸이는 줄자나 자가 좀 필요해요. 목걸이도 역시 이렇게 두 줄로 겹쳐서 마감을 해주시면 되는데 끝에 대신에 팔찌보다 길이가 길어지겠죠. 초커 스타일로 목걸이를 착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한 35.5cm 정도 나일론 줄을 잡아서 역시 두 줄로 겹쳐가지고 올챙이 캡 마감을 지금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면 되시고요. 나는 조금 적당한 길이, 한 쇄골 사이 정도로 목걸이가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은 그것보다 좀 더 길어진 한 38에서 40 정도로 길이를 잡고 두 줄로 겹쳐서 자르고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올챙이 캡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자인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손이 가는 대로 이 녹색의 키트를 자유롭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완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제가 디자인한 오늘은 좀 다른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 오늘은 수초석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수초석으로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우리 고객님들도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혹시 이렇게 뭐 트레이나 아니면 뭐 바닥에 놓고 만드실 거잖아요. 이런 바닥에 잘 모르겠다, 이 느낌이 내 손목에 어울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직접 대보세요. 손목에 대보는 거랑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클래스로 오시면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재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키트는 그냥 고객님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냥 이거 키트만 가져가서 거기에 진짜 딱 펴놓고 시간 되는 대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공방에 오시면 물론 저랑 소통하면서 또 작품을 만드는 장점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어떤 재료부터 가장 먼저 넣느냐, 가장 끝에
끝에 달릴 재료,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시작품에서는 여기가 가운데잖아요. 그게 아닌 여기 끝에 들어가는 재료. 이렇게 마감을 해서 내가 팔찌를 착용했을 때 혹은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끝에서 달릴, 앞에서는 안 보일 재료부터 먼저 넣어주세요. 두 줄을 잘 잡은 다음에 두 줄을 잘 뭉쳐서 하나씩 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줄에 다 넣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주세요. 한 줄에만 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꿰을 때 이런 느낌으로 밝은 빛을 켜놓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깨고 계신가요? 손목에도 한번 대보시면서 이 느낌이 맞는지 한번 대보시기도 하고 계속 깰게요. 꿰는 이제 비딩 방법의 장점은 진주를 꿰고 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대봤는데 예쁘네 하면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 거, 근데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다시 빼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깼을 때 내가 언제 끝내야 되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 이쪽 손을 꽉 잡아서 이렇게 놓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놓치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다 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히 낮게, 장식을 낮게 두고 팔에 감싸서, 팔이 아니라 손목에 감싸서 봤을 때 이렇게 한 길이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았을 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왜 끝까지 다 하지 않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길이 조절 체인, 이 긴 길이 조절 체인을 이 끝에 5cm 정도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꿰 필요가 없어요. 마감하는 방법은 일단 또다시 올챙이 캡을 사용을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올챙이 캡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역시 두 줄로 줄을 잘 잡고 올챙이 캡 이 밑에 있는 구멍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입을 벌린 방향이 나일론 줄 방향이 아니라 바깥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누름볼을 하나 잡으시고요. 누름볼을 두 줄이 아닌 이렇게 줄을 갈라서 한 줄에 일단 꿰주시고요. 한 줄에 일단 깬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른 편 줄을 이 누름볼을 관통해서 서로 이렇게 관통시켜주는 모양으로 관통시켜서 이렇게 쭉 당겨주실게요.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처음에 우리 올챙이 캡 마감했을 때와 비슷하게 올챙이 캡 안으로 이렇게 누름볼이 들어간 형태가 되죠. 이때 또 주의할 점이, 이렇게 일자로 잡고 마감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팔찌를 동그랗게, 목걸이도 동그랗게 착용할 거기 때문에 약간 팔찌나 목걸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놓고 좀 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놔주시고, 동그랗게 꼰 상태에서 튼튼하게 마무리를 해야지 착용했을 때도 예쁜 모양이 나와요. 그냥 일자로 쭉 놓고 하면은 팔찌로 착용했을 때 좀 안에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뻑뻑하거나 목걸이들이 재료들이 울퉁불퉁하고 너무 빡빡하게 감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유롭게 동그란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시고, 약간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 누구나 아는 묶는 방법 있잖아요. 매듭을 묶을 건데 매듭을 2번 묶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아는 그 매듭 방법으로 한번 묶고, 누구나 아는 묶는 방법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렵게 묶지 않아요. 한 번을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교차시켜서 안에 밑에 만들어준 구멍으로 또 통과시키고 해서 2번을 묶어줄 거예요. 2번 묶으면 지금 여기 올챙이 캡 안에 들어있는 누름볼 위에 매듭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 하얀 거.
이 상태로 마감하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품으로 구매 가능하셨던 그 브러쉬 타입의 접착제 있죠. 혹은 집에 있는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셔도 되세요. 근데 이 본드의 장점은 브러쉬 타입이기 때문에 이 매듭 부분에만 섬세하게 본드를 묻힐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서 혹시 이 제품을 사신 분들은 조심히 이 뚜껑 부분에서 냄새가 굉장히 강력해요. 좀 덜어가지고 본드를 여기 하얀색 매듭이 보이실까요? 이 매듭. 누름볼 전체에 본드를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묶어놓은 매듭 부분에만. 매듭이 지금 카메라에서 매듭만 잘 안 잡히니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기 매듭 부분에만 톡톡톡 조금만 본드를 묻혀줄게요. 많이 묻히면 안 됩니다. 잘 덜어서 누름볼 위에 만들어진 이 구멍에 이 매듭에 톡톡톡톡톡 해주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조될 때까지. 본드는 반드시 잘 잠가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 오링을 다뤄볼 건데요. 오링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돼서 이 팔찌 장식과 목걸이 장식과 잠금 장치 혹은 팔찌 장식과 길이 조절 체인, 목걸이와 길이 조절 체인을 연결해 줄 건데요. 이 오링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평집게가 2개가 필요하고요. 양손으로 이렇게 잡을 거고 우리 아까 처음에 올챙이캡 닫으면서 잡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리고 양손에 사용할 때 다른 쪽, 왼손도 혹은 오른손도 반드시 검지하고 중지를 빨간색 부분 끝까지 넣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팔꿈치를 테이블에 둔 상태에서 이 끝으로 뭔가 세밀한 작업을 할 겁니다. 세밀한 작업은 이 오링을 다루는 건데요. 오링을 손바닥에 놓고 자세히 보시면은 고객님 약간의 틈이 나 있습니다. 여기 혹시 틈 보이실까요? 정말 카메라로는 잘 잡히지 않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이 공구로 이 틈을 열고 닫아줄 거예요. 왜 여냐면 열어서 지금 팔찌 장식 끝에 있는 구멍과 이 잠금 장치 밑에 있는 구멍을 열어진 링에 넣고 닫아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열고 닫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해보실 건데요. 일단 저를 잘 봐주세요. 가장 먼저 틈을 찾아주세요. 틈을 찾고, 틈이 보이실까요 여러분? 저 틈 찾았거든요. 틈 보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틈을 찾고 왼손에 엄지와 검지로 틈이 위로 가게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집게는 틈의 바로 옆을 잡을 건데 이렇게 가로로 잡을 겁니다. 가로로 틈의 바로 옆. 지금 틈의 바로 옆을 잡은 거 보이시죠? 틈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저 틈 바로 옆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왼쪽 손은 역시 검지와 중지를 넣고 잡은 다음에 세로로 잡은 다음에 이 집게의 중앙 부분쯤에 링이 오게끔 위치해주고 링의 절반을 이렇게 딱 잡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링의 구멍, 틈에 바로 옆을 이렇게 절반을 잡아줄 겁니다. 직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오른쪽 집게만 힘주어서 앞뒤로 비틀어서 열고요. 열어졌죠. 그리고 다시 앞뒤로 비틀어서 닫아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앞뒤로 비틀어 닫아주기만 하면 아직 이렇게 잘 안 닫혀 있거나 아니면 여기 틈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직각으로 잡고 오른쪽 집게만 앞뒤로 흔들어서 오른쪽 집게를 앞뒤로 흔들어서 왼쪽과 서로를 가운데로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틈이 없이 막아주셔야 착용하실 때 혹시 목걸이나 팔찌가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링을 열고 닫는 연습을 한 2번 정도 해보신 다음에 실제로 팔찌와 목걸이를 잠금 장치나 길이 조절 체인과 연결하시면 좋아요. 저희 실제로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본드로 붙여놨던 부분이 다 말랐겠죠. 말랐다면 가위, 아까 나일론 줄을 잘랐던 가위를 사용하셔서 여기 남은 부분을 매듭 자르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여러분. 매듭 자르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바짝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짝. 자, 바짝 잘라주시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이 매듭이랑 누름볼을 이
이 올챙이 캡 안에 담아서 올챙이 캡을 닫아주겠죠. 닫아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챙이 캡은 아까 평집게 잡는 방법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잘 누름볼을 올챙이 캡에 넣고 매듭 부분도 넣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닫아줄게요. 올챙이 캡을 꽉 잠궈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챙이 캡을 꽉 잠궈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에 있는 재료들이 빠지지가 않아요. 이런 모양이 될 때까지 꽉 이 방향으로만 닫아주셔야겠어요. 이 방향으로. 옆으로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옆으로 건드려버리면 여기 이음새에 있는 쇠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방향으로만 닫아주시는 거. 이 방향으로 입을 닫아주시는 거 주의해주시고, 자, 그럼 팔찌 장식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잠금 장치와 길이 조절체는 팔찌의 목걸이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각으로 잡죠. 직각으로 잡고 처음에 빈틈을 찾고, 아까 이런 상태로 저 바로 오른쪽은 가로로 잡고 왼쪽은 세로로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잡고 오른쪽 집게 힘 꽉 주고 벌렸습니다. 그리고 연 링은 이렇게 왼쪽 집게로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팔찌 장치 끝에 있는 구멍을 넣고, 그 다음에 잠금 장치 끝에 있는 이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도 넣고 다시 그대로 닫아주도록 할게요. 빈틈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른쪽 집게만 앞뒤로 흔들면서 왼쪽 집게와 서로를 가운데로 모아줘서 최대한 빈틈이 없게 만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반대쪽 끝도 역시 오링을 사용해서, 자, 오링을 사용해서 오링 빈틈 찾고 오른쪽 집게로 가로로 잡고 왼쪽 집게는 세로로 잡은 상태에서 비틀어서 열고, 연 링은 항상 왼쪽 집게로 잡고 팔찌 장식을 넣고, 그 다음에 길이 조절 끝에 있는 체인, 길이 조절 체인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길이 조절 체인의 맨 끝에 있는 구멍과 구멍을 역시 링에 넣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틈이 역시 남아있지 않게 뒤로 흔들면서 서로를 가운데로 모아서 완벽 빈틈 없이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자,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끝에 마감이 잘 됐는지 살짝 힘주어 당겨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주얼리를 만들었는지 해주시고요. 금속 체인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들 나일론 줄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반복적으로 힘을 주는 행위는 팔찌나 목걸이 주얼리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유의해주시고요. 저희 한번 완성 작품 착용해보도록 할까요? 노곡으로 살짝 저는 포인트를 주고 노곡이랑 바로크 진주, 수초석 이런 식으로 가운데 포인트를 주어도 되고, 아니면 약간 돌려서도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게끔 저는 이런 장식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녹색빛 팔찌 목걸이를 만드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께서 이 키트로 정말 원석의 아름다움을, 녹색 원석의 아름다움을 오래오래 또 여러 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작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